여러분 반갑습니다. 머니 셰프입니다. 자, 2026년 2월에 캐나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혹시 조금 전까지 캐나다 하면 망해당한 나라, 폭동이 일어난 거리, 집 뺏긴 사람들의 텐트촌 같은 자극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셨나요? 유튜브 썸네일이나 일부 자극적인 뉴스들이 보여주는 그런 디스토피아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2026년 캐나다의 진짜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어쩌면 폭동보다 훨씬 더 소름 돋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거리는 의외로 차분합니다. 하늘은 안정적이고 마트에 물감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외교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 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앉아있는 총리는 우리가 알던 감성적인 정치인 쥐스탱 트리도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눈매, 수치와 데이터로 무장한 차가운 이성, 바로 전 세계 금융을 주무르던 경제의 신 마크 카니 총리입니다. 2026년 현재 그는 트럼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캐나다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맞서 중간 강국연대를 외치고 10년 만에 중국의 손을 잡는 파격적인 행보.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들은 이 위험한 도박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1년 사이 캐나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 머니 셰프에서는 2026년 캐나다의 진짜 현실과 마크 카니가 보여주는 섬뜩할 정도로 냉정한 생존의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딱 1년 전 2025년 초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캐나다 분위기 기억하시나요? 그야말로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지지율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며 캐나다도 적이다라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캐나다는 끝났다, 미국의 식민지가 될 거다라며 절망했죠. 그때 트리도가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 바로 마크 카니였습니다. 자유당 대표 선출 지지율 85.9%, 이건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는 비명이자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 말고 진짜 실력자를 원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만큼 캐나다 상황이 안 좋았죠. 2025년 3월 14일 총리 취임식에서 마크 카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건조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죠. 낭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마크 카니 총리는 아주 충격적인 연설을 합니다. 보통 캐나다 총리라면 미국과의 우정, 평화, 환경 같은 좋은 말을 했겠죠. 하지만 카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안경을 고쳐 쓰고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규칙 기반 질서는 끝났습니다. 강대국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서 우리 중간 강국들은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제멋대로 휘두르는 강대국,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저격한 겁니다. 미국의 보호우산 아래서 편하게 살던 캐나다가 이제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는 일본, 유럽연합, 호주 같은 나라들에게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서 경제 블록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1945년 이후 북미 외교사에서 본 적 없는 캐나다의 독립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떠들었다면 트럼프가 코웃음을 쳤겠죠. 마크 카니는 말보다 더 무서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다보스 포럼이 끝나자마자 그가 향한 곳은 워싱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3일부터 17일 마크 카니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 건 2017년 이후 무려 9년 만의 일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멍완저우 사건, 2명의 마이클 구금 사건으로 캐나다와 중국은 사실상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니 총리가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베이징으로 날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에너지와 무역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물건에 관세 물리겠다, 에너지 수입 줄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카니 총리는 보란듯이 중국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래? 미국이 우리 석유 안 사준다고? 그럼 중국에 팔게. 중국은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우리 파이프라인 방향만 돌리면 돼.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죠. 이건 단순히 물건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들의 절박한 지정학적 도박입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미국에게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너희 뒷마당인 캐나다가 중국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준 겁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카니 총리는 아주 시리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권 문제? 언급은 했지만 짧게 넘겼습니다. 대신 LNG 가스 수출, 농산물 관세 철폐 같은 돈 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눴죠. 이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굴욕 외교다, 영혼을 팔았다고 비난했지만 놀랍게도 캐나다 국내 여론은 달랐습니다. 다보스 연설과 중국 방문 직후 마크 카니의 지지율은 55%에서 64%로 무려 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존심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트럼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유약한 모습보다는 차라리 악마와 손을 잡더라도 국익을 챙겨오는 독한 리더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 저 정도 깡은 있어야 트럼프랑 맞짱을 뜨지. 이게 지금 캐나다 중산층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교 무대 밖 캐나다 내부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유튜브나 SNS를 보면 캐나다 부동산 대폭락, 거리마다 노숙자 천지라는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붕괴는 없습니다. 대신 아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연착륙이 진행 중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장 공들인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지도 폭락시키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캐나다 주택가격은 작년 대비 약 1% 상승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폭락을 기대했던 무주택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대붕괴를 걱정했던 경제 전반에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가격은 버티고 있지만 거래가 죽었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죠. 5년 전 영끌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2026년 만기가 돌아오면서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온갖 산소호흡기를 붙여놔서 당장의 경매 대란은 막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조용한 비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게 정확한 묘사일 겁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 환율 현재 1.36달러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캐나다 달러가 약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2024년 말 2025년 초의 혼란기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마크 칸이라는 인물이 주는 신뢰감 덕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어도 마크 카니가 있는 한 캐나다 경제가 멍청하게 망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카니는 예측 가능한 리더니까요. 불확실성보다는 예측 가능한 걸 캐나다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마크 카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가시, 바로 웩시트, 엘버타 분리주의 문제입니다. 엘버타주는 캐나다 석유의 대부분이 나오는 곳이자 가장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마크 카니를 오타와의 엘리트, 동부의 새님이라고 부르며 불신합니다. 왜 탄소세를 안 없애냐? 왜 파이프라인 더 빨리 안 뚫냐는 불만이 여전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엘버타 주민의 36%가 여전히 캐나다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 역시 1년 전 40%를 넘나들던 때보다는 조금 진정된 수치입니다. 왜냐? 마크 카니가 중국에 가서 에너지 세일즈를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엘버타 석유를 팔아주려고 중국 시진핑까지 만나고 온 총리에게 무작정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욕하기는 좀 애매해진 거죠. 카니는 아주 교묘하게 엘버타의 분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립? 좋다.
하지만 지금 독립하면 미국한테 관세 25% 그대로 맞을 텐데 괜찮겠어? 연방에 남아 있어야 내가 중국에도 팔아주고 유럽에도 팔아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엘버타를 달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의 캐나다, 분명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2.0이라는 거친 파도, 여전히 높은 가계 부채, 지역 갈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캐나다는 적어도 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하나만 바라보던 해바라기 경제에서 중국, 유럽, 일본 등 다양한 파트너와 손을 잡는 다변화 경제로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크 카니라는 걸출한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가 아닙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는 냉철한 테크노크라트, 기술 관료입니다. 사과는 50% 올랐고 사람들은 TV를 부수고 싶어 한다는 자극적인 루머와 달리 실제 캐나다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마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에게 할 말은 하는 총리의 모습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2월 캐나다의 진짜 모습입니다. 망함과 생존 사이, 그 중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줄 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마크 카니. 저는 이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캐나다와 너무나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수출로 먹고 살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내수 경제. 어쩌면 마크 카니가 보여주는 이 중간 강국의 생존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의 벽을 높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캐나다는 지금 온몸으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말처럼 캐나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승패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캐나다의 성공은 곧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고 캐나다의 실패는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테니까요. 마크 카니 위험한 도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26년이 끝날 때쯤 캐나다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요? 머니셰프에서는 앞으로도 이 흥미진진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사실만을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 하지만 소설보다 더 긴박한 현실의 드라마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